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고 있는데 거의 10분 만에 0.5%씩 상승 하락을 반복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연준 자산 매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 때문일 텐데요. 과연 이런 변동성이 단기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김영일 과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셨죠? 버냉키 의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나 시장이 흔들립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미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TV를 통해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 이후에 다소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경제가 연준 전망대로 간다면은 하반기 중에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 뒤에 내년 중반쯤에 이를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채권 시장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강세 그리고 주식 시장의 약세로 지금 나타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현재 지금 트리플 약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던 부분들이 글로벌 자금으로 좀 풀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인다는 이런 측면들의 언급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다소 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가 된다는 것은 경기 그 지표들, 특히 고용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연준의 예상치에 부합해 가고 있다. 경기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뭐 이머징 마켓과 다르게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시장이 다소 좀 앞서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흥시장 쪽에서의 자금 이탈 우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 증시가 3% 이상 급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신흥시장 쪽에서의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전과는 달라진 점은 이번에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다소 그동안에 모호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줬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5월 22일에 미 의회 질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9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에서 노코멘트로 일관을 하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다소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이게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는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전체적인 불안감 자체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만 일단은 그동안은 내비쳤을 뿐이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좀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와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 이제 출구 전략 자체가 출구는 향후 1년 동안은 지금 없으면 현재의 경우에는 자산 매입을 축소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에 주는 충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단기적인 충격이 과연 어느 정도의 단기일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한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계십니까? 잠시? 아니면 조금 뭐 한 달간? 뭐 물론 이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지선을 논할 수도 있겠습니까? 코스피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5월달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몰리면서 시장 대비 글로벌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코스피의 그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코스피가 지켜왔었던 PBR 1배 수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는 기술적인 지지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11월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1850포인트 수준이 코스피의 단기적인 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미국채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빠른 반등보다는 오히려 1850포인트 수준에서
저점을 좀 형성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7월 달 이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를 좀 괴롭혀 왔었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즉 뱅가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측면들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좀 과도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 과정을 진행을 해 간다면은 향후에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서 다소 조금 소외를 받았던 측면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시장 이야기를 끊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이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되죠. 대신 연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2003년 이후 최저치로 이제 떨어졌다고 결정이 네.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네. 고르지 않은 것 같죠? 이 전화 연결을 하고 있는 동안 저희가 내용 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내용으로는 올해 주택 인허가가 총 37만 가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58만 7천여 가구가 결정이 됐었는데 그 지난해 수준의 60% 수준만 이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줄이고 주택시장 정상화 어떤 대책은 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국토교통부가 2013 주택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발표가 됐다는 내용 이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과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모멘텀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싶은데요. 뭐 지금 별로 그렇게 모멘텀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썩 밝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시장이 빠질 때는 안 좋은 측면들만 좀 보이게 되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좋은 측면들만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달 말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변수는 유럽 쪽에 좀 이슈들이 현재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풀렸던 달러가 다시 이제 회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머징 증시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FOMC가 이제 일단락 이슈가 지금 일단락되면서 이제 뒤에서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유럽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20일과 21일에 진행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27일에서 28일까지 진행이 되는 EU 정상회담에서 유럽에 대한 성장 전략이 제시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때까지 코스피가 1850포인트대에서 좀 지지력을 발휘를 한다면은 아마 코스피는 기술적인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불안한 장세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 그 길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그리고 혹시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요즘 들어서 또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 많이 보여주시던데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은 보험업종 쪽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질적인 수혜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은 보험업종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쪽의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으로 수출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업종들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업종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자동차인가요? 업종과 예. 자동차 부품 업종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해외 변수에 따라서 조금 급등락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 조금 안전한 업종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험업종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뭐 환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는 있는데요. 좀 뭐 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죠. 물론 경기가 호황일 때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업체들의 뭐 영업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지금 상황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달러가 빠지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 원가 측면에서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업체들의 당연히 생산성은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Q 자체, 판매량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면 더 플러스 알파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쪽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 네. Q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그 원달러 환율
요건과 그리고 미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이 현재 업종 내에서는 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벵가드 이슈가 7월 초에 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비중을 좀 많이 줄였던 자동차 업종 쪽에서도 좀 비중을 늘려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김영일 과장과 함께 시장 분석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